라디오에서 당신의 이름이 불린다면, 50년 만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5 김말순 할머니에게 물에 번진 낡은 사진 한 장이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잊혀진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채워주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 9시 라디오에서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김말순은 천천히 눈을 떴지요. 75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라디오 소리,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국화차 향. 말순은 낡은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걸어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지요. 차를 우리는 동안 말순은 거실 한쪽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재봉틀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첫 해 사준 것이지요. 페달을 밟으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여전히 잘 돌아갔습니다. 손바느질을 하다 말순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서랍 손잡이가 눈에 들어왔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편지 몇 장, 오래된 단추들,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군데군데 물에 번진 얼룩이 있었지만 그 속 얼굴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살 여름이었지요. 바닷가 방파제 앞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던 날. 말순은 사진을 창가로 가져가 햇살에 비춰보았습니다. 왼쪽에 선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까만 머리를 뒤로 넘기고 활짝 웃던 22살의 그 3년 전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가운데는 말순 자신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20살의 얼굴. 그리고 오른쪽 순자였습니다. 말순의 유일한 친구였던 순자. 중학교 때부터 함께 자랐고 20살 여름까지 매일 붙어 다녔던 친구. 하지만 그의 가을 순자는 서울로 떠났고 몇 통의 편지를 주고받다 어느새 연락이 끊겼습니다. 50년이 흘렀지요. 말순은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8월 15일, 그리고 전화번호 몇 자리. 하지만 물에 번져 반쯤 지워진 탓에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지요. 말순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고 국화차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지요. 세 사람이 함께 나눴던 그 여름날의 웃음이 오늘의 침묵 속으로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희는 어디 있니? 우리 함께 웃던 그날을 기억하니? 말순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세워두었지요. 오늘은 이 사진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매일 울었지요. 빈 식탁, 혼자 마시는 차, 대답 없는 거실. 모든 것이 낯설고 고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말순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드는 일에. 하지만 익숙하다는 건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었지요. 그저 견딜만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들은 타지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왔지요. 엄마 잘 지내? 밥 잘 먹어? 짧은 안부를 나누고 전화를 끊으면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말순의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문 글씨가 번져 보였지요. 안경을 바꿔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들 그래요. 천천히 진행될 겁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질녘 하늘처럼 조금씩 천천히 세상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번지고 얼굴이 희미해지고 색깔이 바래갔지요. 말수는 서랍 속 사진을 자주 꺼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도 세월을 이기지 못했지요. 물에 번진 얼룩이 점점 넓어졌고 모서리는 더해졌습니다. 어느 날 사진을 들여다보니 순자의 얼굴이 얼룩에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놀라 사진을 뒤집었지요. 뒷면의 전화번호는 더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8월 15일이라는 날짜만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진마저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말수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슈퍼 앞을 지나고 분식집을 지나고 정류장까지 걸어갔지요. 버스를 기다리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와 이 웃음을 나눴더라. 사진 속 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웃었을까? 왜 그날 바다에 갔을까?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선명했지만 그날의 공기, 그날의 대화, 그날의 약속은 안개 속에 묻혀 있었지요. 말수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문득 깨달았지요. 내가 잊은 건 추억이 아니라 걸어갈 용기였다는 것을. 사진을 꺼내 보기만 하고 순자를 떠올리기만 하고 그리워하기만 했지 한 번도 찾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지워졌으니 어쩔 수 없다고 50년이나 지났으니 이제와 무슨 소용이냐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순자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만나도 할 말이 없을까봐, 시간이 우리를 너무 멀리 떼어 놓았을까봐. 말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지요. 말순은 사진을 손에 쥔 채 골목을 걷다 분식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정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김밥을 싸던 손을 멈췄지요. 말순이 사진을 내밀자 미정 씨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물에 번진 얼룩과 희미한 얼굴들을 한참 들여다보던 미정 씨가 안쪽 서랍을 뒤지더니 투명 비닐 케이스를 꺼내 사진을 정성껏 끼워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지요. 어르신, 주민센터에 디지털 배움터라는 게 새로 생겼대요. 거기 가시면 사진도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던데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닐에 담긴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수는 서툰 걸음으로 주민센터 문을 밀었습니다. 복도 끝 작은 교실, 디지털 배움터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요. 안에는 6명의 어르신과 젊은 강사가 웃으며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강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으세요? 말순은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강사는 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더니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얼룩 사이로 흐릿했던 얼굴들이 또렷해졌습니다. 순자의 웃는 눈매가, 남편의 환한 미소가 마치 어제처럼 살아났습니다.
말순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요.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말순은 라디오 방송국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가 사연함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50년 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그 속 친구를 찾고 싶다고요. 종이를 접어넣으며 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해봐야지.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 하나가 조용히 불을 밝혔지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여느 때처럼 저녁 6시 라디오 다이얼을 돌렸지요.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시며 뉴스를 듣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김말순님 사연 보내주셨지요.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살짝 흔들렸지요. 진행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50년 전 바닷가 사진 속 친구를 찾으신다는 사연,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 졸이며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기적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전화 연결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하나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지요. 말순아, 나야. 순자야. 말순의 숨이 멎었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주름져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라디오 듣다가 내 이름 들었어. 바다에서 셋이 찍은 그날 내가 가운데 서 있었잖아. 나는 오른쪽이었고 말수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오른쪽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다가 웃었습니다. 진행자가 조용히 물었지요. 만나실 수 있겠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옛날 그 정류장에서 만나자. 기억하지?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해, 물론 기억하지. 다음 날 오전 10시,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매만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었나 싶었지요. 모퉁이를 돌자 저 멀리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 구부정한 등, 손에 든 낡은 가방. 순자였습니다. 말순도 천천히 걸어갔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방에서 같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똑같이 물에 번지고 똑같이 세월에 바랜 사진. 순자가 사진을 뒤집어 보였습니다. 뒷면에 반쯤 지워진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말순도 자신의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맞대자 반쪽씩 끊긴 글씨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8월 15일, 다시 만나자.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50년의 침묵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지요. 그날 이후 말순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주민센터 작은 방에서 사진 읽는 모임이 열렸지요. 말순과 순자가 함께 시작한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둘뿐이었는데 어느새 6명의 이웃이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오래된 사진 한두 장을 품에 안고 왔지요. 분식집 미정 씨도 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을 가져왔고 슈퍼 주인 박 씨는 군대 동기들과 찍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말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국화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사진마다 저마다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얼굴 너머로 잊혀진 이름들이 하나씩 떠올랐지요. 누군가는 사진 속 친구를 찾아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오래 연락 끊긴 형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물건은 우리를 과거에 붙들어 두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것은 달이었습니다. 잊고 지낸 사람에게로, 흐려진 기억 너머로, 멈춰섰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조용히 데려다 주는 달이, 사진 한 장이 50년 만에 순자를 데려왔듯 낡은 편지 한 통이 누군가의 형제를 돌아오게 했듯이요. 어느 금요일 오후 모임이 끝나고 순자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때 약속 지켰네. 8월 15일 다시 만나자던 약속. 50년 늦었지만 말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늦은 게 아니야. 제때 온 거지. 두 사람은 주민센터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지요. 말수는 이제 매일 아침 서랍을 열어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순자와 웃던 사진, 어린 아들을 안고 있던 사진. 그 속에서 말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지요. 우리 여기 있어. 너와 함께 웃었던 그 순간들 모두 여기 살아있어. 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길 너머 누군가 걸어오고 있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오고 국화차 향이 방 안을 채웁니다. 오늘 당신도 서랍을 열어보세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세요. 그 속에서 누군가 떠올랐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를 거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제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